겨울 12월 정도에 1월 4일 그때부터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도는 1년에 2모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농사를 지을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이잖아요. 그리고 농사는 하늘이랑 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시다가 농지에 우리나라에는 집안에 좀 우환이 있거나 그러면 조상의 묘를 이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장할 때 보면 그 밑에 물이 좀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토다 그래서 옮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베트남에 농사 짓는 분들은요, 물론 여기도 산에 사는 분들이거나 이러신 분은 산에다가 묘지를 써요. 그렇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항상 물이 있는 곳이 명당이에요. 그래서 논에다가 이렇게 묘를 만드는데요. 베트남도 3년 묘를 씁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죽은 부모님을 꺼내는 나라는 베트남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시다가 비석으로 된 공동묘지도 볼 수 있지만, 가시다가 우리나라 그 묘처럼 그냥 이렇게 작은 동분이 되어 있는 묘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분이 되어 있는 묘는요, 3년이 안 된 묘예요. 그 3년째 되는 날, 그 날을 기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3년째 되는 날, 베트남 사람들은 그 좀 유명하신 스님 아니면 무당 있잖아요. 무속인들한테 좋은 날짜를 받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그 총리나 이 사람들이 외국의 대사를 맞이하거나 그 좋은 시간을 회담을 가지는 그 날짜를요, 정말 유명한 무속인한테 가서 그 날짜를 받아요. 예전에도 우리 정치하시던 분들이 유명한 무속인한테 가잖아요. 요번에 누가 되려고 가려고. 지금도 암암리에 아마 그럴 겁니다. 베트남도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될 때요, 좋은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그 집안의 남자들 있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 사위들, 3년 되기 6개월 전에 액티손톱을 길러요. 액티손톱을 6개월 전에 2cm 정도 자랄 겁니다. 그 정도. 그러면 3년째 되는 그날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를 다시 관을 꺼내요. 근데 관을 꺼낼 때 그 자리에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나오면 그 자리는 명당이라고 합니다. 다시 집어넣지만 뱀이 안 나오면 그 부모님의 관을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얀 명주천 위에 부모님의 유골을 올려놓죠. 3년이 지나면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부패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의 유골을 하얀 명주천에 꺼내고요. 부모님의 머리 부분에 큰아들이 서요. 그리고 다리 부분에 작은 아들이 섭니다. 그리고 대부분에는 뭐 둘째 아들이 있으면 쓰지만 없으면 그 집안의 사위들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길렀던 이 손톱 한 1, 2cm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뼈에 붙어있는 살을 이렇게 발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는 뼈대로 살은 살. 그렇게 발골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거를 화장을 하면 이런 유골함 하나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우선 그 묘에 가서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 대리석으로 만든 묘도 있고 시멘트로 꾹꾹 찍은 묘도 있어요. 가시면 뚜껑 하나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기 뚜껑 하나 열면 그 안에 유골함 하나가 들어가요. 그럼 그 안에 유골함을 이렇게 넣고요.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트남 분들은 아무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3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슬픔을 갖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부모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우리 자식들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 북쪽은요, 유교 사상이 중국부터 유교 사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효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전에 저희 손님 중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아이를 안 낳는데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많이 없어지는 게 산부인과예요. 근데 산부인과가 없어진 자리에 뭐가 많이 생기냐면 요양병원이 많이 생긴대요. 왜냐면 예전에 요양병원은 정말 물 맑고 좋은 외곽 쪽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고속버스 타고 저희 용인대학교 갈 때 보면 그 요양병원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부인과 그 자리에 요양병원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직업이 요양보호사셨대요. 한 30년 그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요양병원을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 항상 그 뭐 몸이 아프신 뭐 중풍이나
뇌졸중 맞으신 심장이 안 좋아서 들어가시는 그런 어머니 아버님이 항상 손자들 손을 잡고 요양병원으로 오신대요. 양옆에 며느리하고 아들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오실 때는 너무나 즐겁게 오신대요. 그러면서 꼭 건강하게 다시 나올 거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가시는데 그분들이 들어가셔서 나오실 때는 까만 척하고 나오신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저분들.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분들도 그냥 이해하면서 그러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신 그분이 처음에는 까만 척하고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 알고 무슨 소리세요? 네, 연두차 타고 나오신다. 살아서는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30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면서 절대로 거기 들어와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않은 친구가 없대요. 이 얘기는 절대로 요양보호사들이 물어보지 않아요. 들어와신 어머니. 그게 어떤 말이냐면 어머니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버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나고. 그러면 어머니들 거기 아버지는 집에 가고 싶대요. 집에 가서 내 손자 보고 내 아들 보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신대 오시면서.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베트남 분들은 요양병원이 없어요.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저는 본 적도 별로 없어요. 남은 뭐 쌀국수집 이런 거나 많이 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베트남의 주택 이렇게 보시면 4층, 5층 뭐 이런 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집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아보면요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순박해요. 순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뒤에 앉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할머니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내렸대요. 그 이경재 박사님이랑 머리 이렇게 없는 영경환 씨 아세요? 머리 대머리. 네, 그분이 베트남에 와서 식량을 가지고 가서 홈쇼핑을 런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인도네시아산 식량이랑 일본에도 그 차이 나니까 결론은 들어가기도 힘들죠. 가격도 비싸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산 식량을 런칭해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약성은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너무 작은 거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는요 이런 식량을요 그 가루로 만들어요. 못 먹는 식량이래요. 4등분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피워놔요. 그래서 이게 이 향을요, 이 향초에 피워놓고 잠잘 때 이렇게 향초에 뚜껑을 닫고 놔두면요, 그 향 내만 맡아도 그 불면증, 잠 못 자고 힘들 때 스트레스 다 내려간다는 그 향만 맡아도 치료된다는 게 치명이에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가루는 사용을 안 해요. 베트남에서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제가 이렇게 참고 있는 게 얘가 치명이에요. 아까 참고 있었더니 또 베트남 현지 가이드 남자애가 저보고 뭐냐고 형 비싼 거 아니야? 비싸구나 그러고 그랬는데 우선 이게 치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먹을 수 없는 치명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치명 수지예요. 치명 나무는 독특한 게 자기 나무에 해충이 들어오고 벌레가 들어와서 이렇게 뭐 상처가 나면 얘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치료를 해. 그러니까 소나무 송지 나오듯이요. 그 송진이 나오면서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까지 묻어서 딱딱하게 돼요. 그런데 이 치명 수지지만요, 요 겉에 보이세요? 그러면 까만 거. 얘만 약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 자체는 등급이 낮아서 약으로 못 쓰지만 얘만 약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요거를 깎아내면요, 제가 80kg잖아요. 제가 80kg 정도 나가거든요. 요 약익성이 되는 요 까만 부분만 깎아내서 80kg를 갖고 이런 통에 넣고 끓여요.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 보면 그 수증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넣고 3박 4일 동안 정성스럽게 끓이면요, 그 식량에 그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수증기가
중간에 이렇게 가면서 냉각기라는 차가운 곳을 통과를 하면 얘가 바로 오일로